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별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독서가 주는 게 지식과 상식을 쌓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서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죠. 카프카가 그랬잖아요. 책은 도끼다. 책은 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시는 그런 도끼가 되어야 한다. 그 학산당인보라는 고전을 보면 속됨을 고치는 데는 책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실려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인문 고전을 읽음으로써 나의 품격을 높이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나의 교양과 품격이 높아지면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나만 쳐다보는, 내 위주로만 생각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독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55세 처음 첫 책을 냈어요. 그리고 52살에서부터 55 될 때까지 약 3년간 국회 도서관에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책을 계속 읽었죠. 그래서 저는 숫자를 세지는 못해요. 물론 폭넓게 읽는 건 중요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책을 읽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지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고요. 다산이 이야기했던 초서 독서법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을 써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고전을 읽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3년 동안 사실 책만 읽는 건 불가능하죠.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아내를 비롯한 우리 가정의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 건데요. 책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저는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면 직장 생활 하다가 와서 그냥 밤에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카야 인터내셔널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여자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작가님? 저에게 가장 이렇게 감명을 준 책이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 쓴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말 우리 지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겨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오만한 이름으로 자기를 이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이 교만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파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은 무지의 지를 주장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람이 그러한 우리 자기 자신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굉장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파스칼이 사람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최고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아는 것은 보잘것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친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가 호모 신비우스로 바꾸자 하고 이야기한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래,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식의 전환부터 해야 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나 어떤 저 식물이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와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지식의 3단계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이타주의자는 극히 적고 이기주의자도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다수는 보응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있거나 뭔가 지식이 채워지면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보응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자 했을 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막 폭동도 일어나고 왜 마스크를 쓰느냐 그 자유를 뺏지 말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썼고 물론 이제 썩 좋은 결과를 만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우리 금모으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도 본성이지만 뭔가 내 것을 챙기고 욕심을 가지는 것도 정말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최대한 그것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이분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홍수라든지 자연재해 또 코로나19 이제 예전에는 제3국이나 또 소외계층 또 경제적으로 취약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더 이상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는 모든 인류에게 닥친 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생,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기에는 고전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공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사람들 간에도 공생이 어렵죠. 선진국들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를 키우고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사실은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 낙후된 그러한 곳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자철학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우해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바로 황금률이라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가, 이 천하가, 이 지구가 정말 평안하게 될 수 있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상대방과 어떻게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환경보호가 분명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경보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건 역시도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데 그 보호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더불어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세도 어떻게 우리가 좀 배워서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할 거 없이 그냥 모두가 서로 함께 사는 일원이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거고 물론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나와 똑같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바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건 못지않게 정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요. 저는 백신을 4번 맞았는데 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이죠. 논어에 보면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근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철새들이 왜 그 조류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축사에 이렇게 가둬놓고 뭐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기르잖아요. 저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닭장에 있는 닭들은 다 죽잖아요.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이 애꿎은 이렇게 가축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걸 보고 많이 마음 아팠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면 사실은 다양성이 없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그러니까 군자는 조화롭게 자기 독창적으로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 같은 쪽을 요구하면서 조화는 없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동물을 대하는 거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크게는 지구라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 모두의 독창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정말 이렇게 합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성이 말살되면서 사실은 생태계가 파멸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이건 공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과도 우리가 조화를 이렇게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 독창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변형시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나 그런 걸 다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정말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호모 심비우스 공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북클럽 참여자들에게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구를 다시 되살리고 환경을 되살리고 자연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중용에서 말하는 용에 있는 사람들, 용의 이치를 이렇게 지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이게 다 모였을 때 엄청난 위대한 일이 되고 정말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클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제 첫 발을 디디셨어요. 첫 발을 디디셨고 이제 실천만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바로 이 일을 그냥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위대한 일을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자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한번 해봐요.